안녕하세요. 파운데스 플래티늄 김태현입니다. 오늘 자료집 두 번째 강의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화면은 I'm what I it이라고 해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자료집으로 보면 55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I'm what I it이라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내가 먹은 게 나다. 이 말은 곧 내가 먹인 게 내 아이다. 이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냥 먹은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요새는 지금 사람들 많이 유원지에 모이거나 뭐 그러는 일이 보기 드물긴 한데 가족끼리 이렇게 외출해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빠가 비만이거나 아빠가 마르거나 하는 거랑 그 집 아이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보면은. 근데 엄마가 좀 비만하거나 엄마가 말랐다거나 그러면 옆에를 보면 틀림없이 그 집 애들도 체격이 엄마랑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식성대로 주로 해서 먹이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과일을 좋아하면 아이한테도 과일을 많이 먹이고 생선을 싫어하는 엄마들은 집에서 생선 잘 안 굽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먹이는 거 내가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게 내가 열심히 정성껏 장을 봐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아이들에게 먹였어요. 그러면 그 음식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나 나한테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양이. 그래서 좋은 걸로 장 봐서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 아이맛 아이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섭취 분해 분해흡수 순환 세포 이렇게 단어가 있는데 이게 먹은 게 바로 뭐 내가 먹은 어젯밤에 먹은 소고기가 여기 가서 척척 붙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잘게 분해돼서 쪼개진 다음에 다시 합쳐지고 흡수되고 그 다음에 운반되고 내 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포에까지 가서 마지막에 꽂히는 단계까지 가야 이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처음에 보시면 소화가 있죠. 오른쪽에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게 내 몸속에 일어나는 대사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소화를 생각하면은 우리 그 위장약이나 소화제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다 위를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소화는 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소화의 첫 번째 단계는 씹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 죽같이 만들어서 50번, 100번을 씹어라. 그런데 사실 그 전에 다 죽처럼 만들어서 넘어가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거 우선 가만히 봐보시면은 대여섯 번 정도 씹으면 그냥 꿀떡꿀떡 삼켜요. 어떤 애는 3-4번만 해도 꿀떡꿀떡 삼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위에서는 소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위산이 나오면서 그걸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입에서 잘게 씹은 거를 위에서 녹이고 실제적인 소화는 소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3-4번 씹고 대충 씹어서 삼키고 크다란 덩어리째로 위로 내려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비유하자면 요새 지금 날이 아침부터 엄청나게 덥잖아요. 근데 얼음 부스레기가 손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손바닥에만 올려놔도 금세 녹잖아요. 근데 축구공만한 얼음덩어리예요. 그러면 그 얼음덩어리를 녹이려면 아무리 이렇게 뜨거운 날이라도 송곳이나 이런 걸로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바깥에 내놔야 되고 그럼 많은 에너지가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입에서부터 잘게 씹지 않고 큰 덩어리로 내려가게 되면 위에서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소장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쓰일 뿐 아니라 그게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 잘게 쪼개지지가 않은 상태로 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소장에 보시면 우리 체표 면적의 100배 이상의 육모로 영양소의 흡수를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밑에 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크기가 크면 흡수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장에는 우리 몸의 세포는 모두 60조 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장 안에만 약 100조 개의 장내 유해균, 유익균들이 살아있대요. 근데 유해균이 그 음식물을 분해하게 되면 그 음식물이 독소 유해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유익균이 우세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장 환경을 좋게 만든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은 잘게 쪼개진 상태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영양학적 가치 증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의 환경이 좋을 때. 영양학적 가치 증대가 뭐냐면 우리가 뭐
유기농으로 좋은 야채 과일을 샀어요. 그리고 고기도 풀 먹은 소고기, 좋은 유기농 소고기를 샀어요. 그래서 정성껏 퀸으로 요리를 해서 영양소 손실 없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는데 장환경이 좋지 않고 잘 쪼개지지 않은 상태로 내려가면 그냥 응가로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잘 먹는데 살이 안 쪄. 우리 아이는 잘 먹는데 키가 안 커. 왜 이렇게 병치레가 잦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소화, 순환, 세포 요 세 가지 이 과정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내 아이 몸속에 여기가 뭔가가 걸림 장애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순환. 이제 쪼개져서 소화가 됐어, 흡수가 됐어요, 장에. 그러면 우리 몸에 영양이 혈관이라는 기차를 타고 온 몸을 다니면서 이제 배달을 하는 거예요, 택배처럼. 그런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1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 2바퀴를 도는 길인데 그 중에서도 99%가 모세혈관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봐도 핏줄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잖아요. 뿔뚝뿔뚝 나와 있고 이런 혈관은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99%는 모세혈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한데 그 혈액순환이 중요한 거는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모세혈관이 막혔을 경우 여기 보시면 영양 흡수율, 운반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모세혈관이 어떻게 되면 막히는가? 여기 보시면 좀 쉽지 않은 용어로 돼 있죠. 활성산소, 불포화 지방이 합쳐져서 과산화 지질. 과산화 지질이 뭐냐면 우리가 식용유를 뭐 튀김을 한다든지 볶음 요리를 가스레인지 옆에서 하게 되면 기름이 튀잖아요. 그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닦아내지 않으면 걔가 이제 먼지가 이제 지방질이 먼지를 흡수하거든요. 주변 먼지 다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쇠를 밖에 내놓으면은 이렇게 빨갛게 녹슬듯이 기름도 산패가 돼요. 산소를 만나면 그러면 걔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젤리같이 꾸덕꾸덕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산화된 그 기름인데 과산화 지질이라고 불리는 게 그 까맣게 된 기름이에요. 근데 그 기름이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혈액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삐떡이 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름때 낀 거를 수세미로 결국은 닦아내면 세제로도 안 지는 거를 그 수세미를 버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끈적끈적한데 그게 우리 몸에 피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혈관 어느 그 부분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출혈, 뇌경색 각종 질병 어디서 막혔느냐에 따라서 그 질병 이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영양소가 그 혈액이라는 기차, 혈관이라는 기차를 타고 세포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세포를 상상이 안 되시죠. 너무 작은 거니까. 근데 그 세포를 계란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란이 제일 큰 세포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포 안에 계란 안에 노른자가 있죠. 그 노른자 안에 핵 안에 미토콘드리아까지 영양소가 가서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작은 안에서 에너지 대사가 물레방아처럼 막 이렇게 수력 발전하듯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안에까지 영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막 계란을 상상하시면 계란 껍질 같은 거, 그 껍데기가 세포막의 원료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 같은 기름이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은 실온에서 액체인 기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리기름, 그다음에 뭐 생선 기름, 뭐 오메가3 이런 것들. 근데 포화 지방은 딱딱한 기름, 버터, 삼겹살 이런 거 우리가 구워 먹을 때는 액체지만 식으면은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소기름 이런 거. 그런 게 포화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에서 고기류, 돼지고기, 소고기, 버터 이런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세포막의 원료는 불포화지방이어야 되지만 불포화지방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포화지방으로 딱딱한 걸로 세포막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한 세포막에서는 삼투압이 잘 안 일어나요. 얇아야지 삼투압 현상으로 투과성이 좋아서 영양소를 주고받고 하는 게 잘 되는데 포화지방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포 내 영양, 산소, 호르몬, 면역체 공급이 잘 돼야지 건강한 몸이 되는데 불포화 지방이 부족해서 세포 생성할 때 포화 지방으로 세포막이 구성되면 그 공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투압을 통해서 이런 세포의 영양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세포 안에 나갈 것도 고여 있고 줄 것도 잘 못 받고 그러면은 그 세포 단위에서부터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중이염, 뭐 장이염 이런 염증성 질환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시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위상피 세포 2, 3에 이렇게 쭉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이클로 소화돼서 순환돼서 내 세포 안에 가서 꽂히는 이 사이클이 얼마만큼의 주기로 이 세포를 만들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상피 세포는 2, 3일이면 바로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2, 3일이면 새로운 세포로 바로 갈아지는 거죠. 간은 2에서 3주일, 피부는 4주일. 피부는 보통 그래서 보면 28일 만에 바뀌는 피부 뭐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혈액도 3에서 4개월. 내가 뭐 종합 검진을 했더니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뭐 식사를 바꿔야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러는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식생활을 바꾸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그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와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혈액이 바뀌는 3에서 4개월이 지나야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좀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가 3에서 4개월이고요. 내 몸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근육이 바뀌는 데가 7, 8개월, 뼛속 골수까지 바뀌는 게 2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내 몸을 바꿔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해서 뭔가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시작했으면 2년 반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내 몸이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제일 길었어요. 여기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돼서 그 다음에 아토피 안녕 이게 그 왼쪽 페이지에 54페이지인데 그래서 이러한 소화나 순환이나 이런 게 안 됐을 때 아토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토피 하면 우리가 보통 아토피 피부염을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증상도 아토피라고요 라고 보시면 머리 비듬, 그 다음에 눈 그늘 주름, 호흡기에는 천식, 코피, 가래, 편도선염, 피부에서는 뭐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가려움증, 골격에선 관절염도 아토피 일종이라고 하고요. 비뇨기과에서 혈뇨, 야뇨증, 요실금증 이런 것도 아토피 증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아토피는 피부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면역 질환을 얘기하는 거라서 피부에 뭘 바르기만 한다거나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항생제 같은 거를 그냥 사용할 경우에는 그 밑에 보시면 심한 경우에 면역력 저하로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기까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영양 공급과 독소 제거를 통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만이 아토피나 알러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왜 생기나요?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오른쪽에서 소화 말씀드릴 때 얼음 쪼개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덜 쪼개진 영양소들이 음식물들이 장까지 갔을 때 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잘게 쪼개져서 쪽쪽 흡수가 돼야 되는데 덜 쪼개져서 들어가지 못하고 부패할 수도 있고 그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런 물질들을 통과시키게 되면 그 물질들이 아토피나 알러지 같은 면역계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해결하려고 정말 아토피 아이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암 같은 병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안 해보는 거 없이 다 해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파트 1, 2, 3, 4에서 심플해요. 우선 장 관리를 해서 소화, 흡수가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균형 있게 영양 관리를 해주고 여기 활성산소 제거하는 항산화제 섭취하게 돼 있는데 아까 녹슨 쇠랑 그 식용유 까맣게 된 식용유 말씀드렸죠. 그런 독소들이 내 몸에서 질병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그런 걸 일으키는 게 활성산소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산소지만 산소가 내 몸에 들어가면 깡패가 돼가지고 다른 우리 내 몸의 세포들을 산화시키는 그런 활성산소가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려면 비타민 C나 비타민 B 같은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내 손등에 이 피부가 어제 피부, 그저께 피부, 뭐 일주일 전 피부가 아니라 이 피부도 매일매일 새롭게 각질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80%는 물이고 그 나머지의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이에요. 원료가. 그래서 질 좋은 단백질로 새로운 피부를 그리고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까 말씀드린 불포화 지방산 중요하잖아요. 세포막의 원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물과 공기를 관리해주고 외부적 요인부터 차단해주는 거죠. 세제 찌꺼기 남지 않는 친환경 세제를 쓰고 보습제와 샤워 제품도 친환경, 화학적 잔여물이 없는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좋아지려면 얼마가 걸리나요? 집중 관리 시기가 6개월. 아까 혈액이 좋아지는 게 3에서 4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토피가 호전되어도 적어도 3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관리했을 때 아토피 알러지로부터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키 두뇌 발달 등 아이들의 전반적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뉴스나 칼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당뇨, 아토피, 피부염도 장 점막 손상이 원인이라는 거.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토피 알러지 비염 예방에 유산균을 꾸준히 먹이세요. 이거는 서초 함소학과 원장이 쓴 칼럼인데 중간에 보시면 장내의 건강한 세균들의 공급은 아이의 소화 기능과 위장관 운동성을 향진시켜주기 때문에 아토피 등 알러지 질환뿐 아니라 식욕부진, 변비, 설사 등 신생아 시기에 생길 수 있는 각종 질환의 포괄적 치료 효과를 가지므로 유산균의 복용은 두 돌까지 집에서 챙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좋은 유산균 고르는 법. 내담즙성, 내산성이합니다. 위까지 강한 위는 그 강한 산성으로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위를 지나서 장까지 갈 수 있는 담즙성, 내산성이어야 되고 두 번째 대장과 소장에서 골고루 증식하는 유산균 따로 있거든요. 대장에 사는 유산균, 소장에 사는 유산균. 그래서 골고루 먹어주는 게 좋고 사람마다 그 나라 사람의 원래 장에 살고 있는 그 균을 먹어주는 게 가장 좋고 정착률이 좋고 유산균이 장에서 잘 증식하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까지 같이 들어있는 것을 먹으라고 이제 유산균 고르는 기준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비염이 없는 아이들 별로 없죠. 이게 지금 더운 여름 지나면 바로 이제 환절기가 오고 콧물 뚝뚝 흘리는 이제 비염의 시기가 될 텐데 비염은 그냥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예요. 면역이 코 점막 부분에서 면역 반응이 과민하게 발생을 해서 그렇게 반응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거나 염증 질환을 일으키는 알러지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알러지성 질환도 아까 새는장 증후군의 일부 증상 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 관리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이번은 3번에 보시면 비염을 계속 방치하면 성장 부진, 입을 열고 숨을 자게 되면은 입이 말라서 자꾸 깨게 돼요. 숙면이 방해되고 숙면 중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분비 저해되고 그다음에 입 벌리고 있고 그러면은 그 두뇌로 산소가 적게 가고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지고 그리고 비염약을 먹다 보면 비염약의 공통점이 다 졸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되게 방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얼굴 기형, 입으로 숨쉬게 되면 부정교합이나 주걱턱 등 얼굴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염을 꼭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알러지가 생기는 환경부터 차단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상을 없애고 면역을 키워주는 영양적인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왼쪽에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알러지 재단,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19가지 전 항목 102가지 알러지 유발 물질 감소 인증을 전부 다 받았어요. 공기 중에 있는 이물질, 오염물질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싹 다 걸러주는 최고의 청정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엘로케어라고 있는데 이거는 비염약이라고 하셔도 될 만큼 탁월한 식욕창에서 탁월한 인증을 개선 효과로 인증을 받았고요. 천연 원료예요. 피카요프레토, 아세로라체리, 계피의 최적 배합으로 특허를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졸립지가 않아요. 천연 원료로 만들어진 체리나 피카요프레토, 계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졸립지 않은 비염약이라고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반복해서 먹게 되는 그런 정말 약처럼 먹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아세로라 C는 숨 쉬는데 필수인데 산소가 우리 몸에 유해산소를 만들어서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다시 항산화제를 필요로 하는데 아세로라 체리는 오렌지에 80배 비타민 C를 함유했는데 그 아세로라 체리를 농축시켜 놓은 천연의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아이들 열날 때 체리랑 같이 먹으면 좋고요.
미열이 있거나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아스로라 체리를 데워서 날 먹고 자면은 똑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산균,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더블 X, 내 몸 대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부족함 없이 다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블 X 8주 먹으면 DNA 손상이 줄어든다는 걸 증명하는 실험에서 대조군, 더블 X 이렇게 있는데 대조군보다 더블 X를 먹은 쪽에 세포 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게 말하는 거는 몸이 산화되면 면역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이 생기는데 산화된 DNA는 이렇게 빛이 떨어지고 꼬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블 X를 8주 섭취했더니 더블 X 섭취군에서는 DNA 꼬리가 짧아지고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는 세포의 빛이 나는 그런 거를 유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실험 결과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단백질,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단백질인데 면역 세포의 주 원료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구성 요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20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100% 식물성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두 장은 이제 아토피를 극복한 아이들의 사진인데 60페이지 밑에 아이 보시면 이렇게 되게 심한 아토피였는데 3개월 동안 뉴트리라이트를 먹고 깨끗해졌고요. 오른쪽의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얼굴이 심해서 2차 감염을 진물이 나서 2차 감염 방지하기 위해서 화상붕대를 감고 다닐 정도로 되게 아토피가 심한 아이였는데 병원에서도 그래서 가장 센 스테로이드를 썼는데도 듣질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병원 가는 걸 중단하고 민간요법도 다 중단하고 카로틴, 뉴트리키즈, 이스트비, 파이토시, 오메가를 추가로 먹이고 호호바 오일, 그 다음에 GNH 로션을 처발처발해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유산균, 카로틴을 추가로 먹여서 6개월 정도 집중했더니 그 애프터 보시면 얼굴이 정말 깨끗해졌잖아요. 지금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토피 관리하면서 면역이 좋아져서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아이가 된 거죠. 그리고 병원 간 지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성인 아토피 좋아진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밸런스 위딘 아까 소화 얘기하면서 유산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시중의 유산균은 지금 2세대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밸런스 위딘의 특장점 보시면 3세대 유산균이 집중한 균주라고 되어 있는데 1세대 유산균의 기준은 균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마리 넣었다 몇만 마리 넣었다 이렇게 균수를 갖고 광고를 하던 때였고 2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위산에서 죽지 않고 장까지 살아가는 생존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3세대 장에서 탁 붙어서 살아있는 내 장 속에서 살아있는 유산균 그게 지금 3세대 유산균인데 지금 시장의 대부분의 유산균은 2세대 유산균에 이제 암의 유산균을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유산균 시장과 아메를 비교해 놨거든요. 그래서 균주라는 건 뭐냐면 코팅 없이도 장까지 살아가 확실하게 정착되는 똑똑한 균주. 최고의 5가지 균주 총 63억 마리인데 시중에 아무리 광고를 보고 뭐 홈쇼핑이나 뭐 어떤 그런 유산균 광고를 봐도 균주가 5종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는 유산균은 밸런스 위드인밖에 없어요. 다 보면 균주가 하나에서 2개 정도인데 가격은 밸런스 위드인보다 훨씬 비싸거나 비슷하거나 하나 2개 정도 들어있는데 그 정도로 시중의 유산균 되게 비싸게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아까 우리 몸의 세포는 60조개인데 장 속에 있는 유해균과 유익균의 그 수가 100조개였죠. 100조개, 60조개.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도 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DNA는 못 바꿔도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그래서 탄탄한 과학과 제대로 된 기능 최적의 균수. 이름이 밸런스 위드인인 것처럼 이 밸런스 위드 유산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균형 맞춰서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균주가 기능에 맞춰서 균형 있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에 대해서 거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가
엄마들의 가장 고민 아마 아이들의 성장일 것 같은데 우리 아이 아는 만큼 키울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유전대로 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뭐 안경을 쓰면 우리 아이도 당연히 안경을 쓰는 거겠지. 아빠가 키가 작으면 우리 아이도 키가 작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가 아는 만큼 우리 아이 키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여기 앞으로 나오는 요 몇 장의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데 앞에 아토피 이런 것도 아토피냐고요? 이런 글이 있었는데 아토피, 비염, 알러지, 그다음에 잦은 감기, 배앓이 이 5가지 증상 중에 해당 안 하는 애들이 만나보면 거의 없어요. 5명 중에 5명이 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비염 없는 아이 없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거를 빨리 개선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런 뭐 아토피, 비염, 감기 자주 걸리고 이러면 우리 아이 몸에 전쟁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들이 키 크는 대로 가지 못하고 이런 걸 해결하고 이런 걸 해소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겨내는 데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가 만약 전쟁이 나면 BTS가 노래 부르고 콘서트 할 수가 없죠. 바로 총 들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만약에 아토피가 있거나 뭐 감기에 잘 걸려. 근데 그거를 사소하게 넘길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아이 성장은 우리 아이가 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덜 클 수밖에 없다는 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 키 예상 키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그냥 수치상으로 뭐 엄마 아빠 키 더하기 13 나누기 2를 하면 아들의 키고 빼기 13 나누기 2를 하면은 딸 이제 예상 키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우리 아이 키가 예상 키가 165다. 딸 아이가 키가 근데 영양 상태나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55도 될 수 있고 7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성장판 검사를 해보시면 닫힌 성장판, 열린 성장판 어떻게 보는지. 열린 건 이렇게 봐도 좀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닫힌 성장판은 좀 뼈와 뼈 사이에 그 공간이 좀 적게 되어 있고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닫혀 있다 그래도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판은 팔, 손부터 닫히는 거니까 허리나 이런 대퇴부 관절 이런 데는 더 클 수가 있고요.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저숙 중인 아이도 클 수 있나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키성장에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가요? 70페이지 보시면 주재료가 단백질과 칼슘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의 수업 시간에 코끼리를 찰흙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찰흙을 덜 줬어. 그러면 코끼리를 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큰 덩어리는 단백질과 칼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크는 거 하면 우선 엄마들이 칼슘만 떠올리는데 단백질이 주 원료예요. 뼈조차도 그 칼슘하고 단백질이 빚어져서 만들어지는 마치 시멘트, 콘크리트 만들 때 시멘트랑 모래랑 물 빚어서 만들듯이 단백질과 칼슘이 균형 있게 맞아야 되는 거고 보조 재료로 미네랄, 우리 몸의 구성 성분 대체 불가하고 반드시 필요해요. 미네랄, 아연, 뭐 인, 요오드, 셀레늄 이런 것들은 비타민으로는 대체가 안 돼요. 비타민이 없을 경우에는 미네랄이 그 역할을 조금씩 대신해 줄 수도 있지만 미네랄이 없으면 우리 몸은 아주 미량이지만 위기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게 미네랄이고요. 그다음에 보조 재료였고 그다음에 소화 흡수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 식이섬유 그리고 물. 우리 몸의 70%에서 80%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 프로그램을 할 때 물이 반드시 중요해요. 물을 다 먹어줬는데 물을 조금 먹으면 키가 크지를 않아요. 우리 그 음식점에 가면 동전 티슈 주잖아요. 조그만 사탕 같은데 물 부으면 막 쫙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근데 우리 아이의 키가 클 때 그렇게 큰다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줬을 때 그 뼈와 뼈 사이가 이만큼 벌어지고 그 사이가 나중에 채워지는 방식으로 키가 크기 때문에 물을 반드시 많이 먹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 성장 문진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의 정확한 문진을 적어주시면 그에 맞춰서 이 다음에 있는 이런 성장 프로그램을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 성장 프로그램 지금 아미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건 우리 그룹에서 나온 거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먹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아미 성장 프로그램 예약 시 선착순으로는 체성분, 뼈나이 분석을 해주고 다리 대퇴부 길이 측정, 각종 운동 능력을 자세히 체크를 해주고요. 전반적인 성장 관리를 받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앱으로 애들이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기부여도 할 수 있도록 잘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 큰아이는 저희 남편은 눈이 좋은 편이고 저는 시력이 -9거든요. -9. 거의 렌즈빼만 장님인데 우리 아이가 이 큰아이는 처음에부터 얘는 1.2, 1.2 정도였어요. 그런데 매년 성장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1.5, 1.5까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까지 다 보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둘째인데 둘째는 시력이 저 닮았는지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았어요. 0.7이었었어요. 5살부터 학교 들어가서까지 계속 0.7이었고 0.7 밑으로 내려가면 안경을 써야 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장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얘도 점점 좋아져서 1.5, 1.5까지 시력이 좋아졌고 저는 키 크면서 계속 시력이 나빠질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시력은 그냥 나빠지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장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시력이 좋아지고 키도 크고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고 사업에도 관심을 갖게 됐던 그런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뉴트리라이트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는데 오래 드시고 꾸준히 드시는 분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6개월 차부터는 50% 할인된 가격이 결제가 돼서 배달이 오고요. 7, 8, 9, 10, 11월까지 배달을 받고 그 다음에 12달, 그 다음에 18달, 24개월 차에는 무료로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대박 혜택이죠. 그래서 꾸준히 먹는 뉴트리라이트 제품들, 더블엑스 리필, 그 다음에 밸런스 위드인 대형, 맨즈팩, 우먼즈팩, 골든팩, 틴즈팩, 슬림팩들이 이렇게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나왔던 건 맨즈, 우먼즈, 골든, 틴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더블엑스에다가 아까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는 기본으로 다 들어있어요. 공통으로. 그 다음에 맨즈팩에는 스트레스 피곤 야근에 쩌든 남성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주부들 학생들도 맨즈팩을 정말 많이 권하거든요. 그럼 눈이 아침에 번쩍번쩍 떠진대요. 저희 딸도 고3인데 지금 엄마 그거 먹은 날하고 안 먹은 날하고 너무 달라.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부터 비타민을 먹었는데 늘 뺀질거리고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막내가 고3인데 잠자기 전에 영양제 갖다가 놓는 게 제일이에요. 안 갖다 놓으면 지가 2팩씩 먹고 자거든요. 아침에 눈을 번쩍번쩍 뜬다고. 그래서 이제 맨즈 에너지팩은 맨즈만 먹는 게 아니라 저는 특히 수험생들은 정말 많이 권하거든요. 그리고 우먼즈는 여성의 몸에 맞춰서 GLA 감마리놀 렌산이랑 그렇게 들어있고요. 골든팩은 관절에 좋은 조인트 가드가 들어있고 틴즈 퍼펙트는 항산화 영양소가 같이 들어있고 슬림팩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드실 수 있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새 지금 확진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만나거나 하면은 다 살쪘다고 고민을 하시는데 만나면 진짜 얼굴이 거의 호빵처럼 돼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다들 관심이 있는데 다이어트 한약이 뭐냐면 이렇게 한제를 먹으면 살이 그냥 홀쑥하니 빠지는 그런 경우도 보긴 했는데 보면은 진이 다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보시면 요요가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이어트 한약에 쓰이는 성분들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황이나 빼빼목이라는 걸 쓰는데 환각, 심장마비, 혈압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단속에 걸려봤자 벌금이 10에서 20만 원이며 어떻게 가게를 뒤지겠냐며 당당한 태도를 일관했다. 빼빼목은 식욕이 금지된 식약청이 지정한 약제인데 그런 걸 쓰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이 저희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 굶지는 못하겠어. 그냥 식사는 계속하면서 다이어트를 몸을 관리를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파워블럭, 카보저스트, 슬림 스마트 CLA 더블엑스 이렇게 드셔주시면은 첫 번째 단계로 내가 먹는 지방하고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블러킹해주는 제품이 있고요. 두 번째로 흡수된 탄수화물이 김남주가 밥을 반 공기만 먹는 데잖아요. 1년에.
그래서 내 몸이 필요하는 에너지 중에 탄수화물이 필요한 부분은 뇌만 탄수화물을 쓴대요. 뇌만. 그래서 탄수화물은 정말 내 몸에서 조금 필요한데 우리는 밥떡 국수 뭐 커피도 당 들어간 거 먹고 과일도 많이 먹고 떡도 먹잖아요. 과자도 먹고 흡수된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전환되거든요. 남아돌면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지방이 살로 가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살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바꿔지는 걸 차단하는 슬림 스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등살, 어깨살 막 이런 거 있죠. 잘 빠지지 않는 부위에 있는 살들. 그럼 축적된 체지방 자체를 파괴해주는 CLA가 있어요. 아까 성장 프로그램 얘기를 하면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계속 증가를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비만은 되게 특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그만큼 비만 지방세포 자체도 펑펑펑펑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방세포 자체의 수가 많아져 있기 때문에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 나이 때 돼서 살이 찌는 것과 아이들이 살 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비만인 아이들은 조금만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금방 비만하게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수 자체를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CLA는 체지방 세포 자체를 파괴시켜주는 아이기 때문에 슬림 스마트하고 CLA가 있는 슬림팩을 꾸준히 먹어주시면 아이들 다이어트 하는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지방대사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 있어요. 아무리 먹는 걸 줄이고 운동을 막 빼빠지게 해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 분들 중에 호르몬 때문에 빠지지 않는 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조건 식사량을 줄이면 몸속 지방보다 근육 단백질을 꺼내서 쓰기 때문에 지방은 예금, 정기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육도 태워서 쓸 수 있는데 근육은 시드기, 현금 지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시드기 가서 돈을 뽑지 예금 적금을 해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지방을 잘 안 쓰게끔 되어 있어요. 단백질을 쓰기 때문에, 근육을 쓰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그러면 우리 몸속에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아까 소화하고 흡수하고 분해하고 뭐 혈액순환하고 거기에 많은 내가 먹는 에너지의 70%가 거기 쓰이는데 그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러면 요요 현상이 빨리 오겠죠. 에너지를 조금 쓰는 적게 쓰는 보일러? 보일러 중에 그 2번 타는 보일러 이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를 조금 쓰는 보일러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펑펑 써야지 살이 안 찌는데,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면 덜 먹고 운동하면 100% 실패한다. 근본적인 체중 조절 시스템을 회복하는 게 해결책이다. 그래서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바디키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디키 프로그램은 똑같이 먹어도 왜 나만 살찔까? 이유는 몸의 조절 능력과 영양 밸런스 상태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9주, 8주차의 프로그램인데 아침 식사는 식사 전에 블로킹하는 거 일반 식사하기 전에 드시고, 그 다음에 일반 식사를 하시고 첫째 주차에 점심 식사는 일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식사 전에 항상 블로킹하는 거를 드셔주시고, 그리고 프로틴하고 식이섬유 식사 대용식을 저녁에 이렇게 더블 X나 유산균 종합적으로 다 같이 드셔주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체지방 빠지고 근육량은 많아지고 우리 몸의 조절 능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내 몸이 아주 새로 태어나는 그런 다시 살찌지 않는 몸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 사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임신과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영양에 대한 자료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새 제 주변에 갱년기가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여성은 아이를 낳고 뭐 출산하고 갱년기가 오면서 몸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 갱년기만큼 힘들진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잠이 안 온, 여기 보시면 갱년기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25가지 지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아메이의 루바블랜드는 이 지표를 전부 다 개선시키는 걸로 인정을 받았어요.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호르몬제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무난하게 권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흔한 거 가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거나 불안해하거나 뭐 아프다거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건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 대사를 통해서 내가 흡수돼서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호르몬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건 드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일주일 안에 바로바로 좋아졌다고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갱년기 있는 주변 분들한테 꼭 권하는 게 루베아 블렌드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제 술을 먹었었나? 제가 뉴트라이트 샘플은 별로 주지를 않는 편인데 루바 블렌드, 요새 루바 블렌드도 주고 밀크시슬, 그다음에 이스트비, 유산균 이 샘플을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남편들 주라고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감동과 함께 제품 주문을 하시게 되는 제품이 이스트비예요. 그래서 밀크시슬 EX는 간 자체 손상하지 않게 재생을 빨리 하게 도와주고 이스트비는 해독을 도와주고요. 유산균은 요 밑에 사진이 뭐냐면 EBS에서 나왔던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에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알코올을 유산균이 막 이렇게 훅 하면서 빨아들여요. 청소기처럼. 그랬다가 뱉어낼 때는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 독소가 없는 물질로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이 알코올을 몸 전체로 흡수시키지 않고 장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상한 장내 환경도 복구시키고 술이 빨리 깨게 해주고 그 다음날 술 마신 다음날 남편 방 문을 열어도 술 냄새가 안 나는 그런 매직을 경험하실 수 있는 게 이 제품이고요. 제가 오늘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집 두 번째 시간이 내용이 많아서 되게 숨가쁘게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